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 해커스 제3회 모의고사 마지막 해설입니다. 해커스 문제가 제가 여러 출판사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아주 어쩌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 시험에 가장 근접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1번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 의결권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2분의 1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2분의 1에 정리되어 있죠. 2분의 1 이상입니다. 초과가 아니고요. 딱 절반만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 2번은 매매 계약의 경우는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즉 외국인 특례는 매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특례라는 건 뭐냐면 외국인에게 특별히 예외를 주는데 매매는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예외 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할 의무가 없는데 외국인은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경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니까 대금 완납하는 날이 취득한 날이죠. 6월 이내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4번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60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존 지역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요.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군문, 자야 네 군데서는 허가 받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존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3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동안이 아니라 5년 범위 내에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5년은 절대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수용 이런 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지정한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에 있는 경우는 같은 시군구 아니면 원칙 시도지사죠. 예외 국토부 장관이고요. 같은 시도 안에 있으면 원칙 시도지사, 예외 국가가 개발사업을 해서 투기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문의하니까 우리나라에 전부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고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 하나밖에 없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속하지만은 국토부 장관이 국가가 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직접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동일한 시군구면 결국 동일한 시도 안에 드니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이라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허가구역 지정권자 아니고요.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자와 허가구역 지정권자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조건 자금조달계획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방치하면 10%, 그 다음에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입니다. 분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가묘, 예장은 분묘 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 가묘, 예장이 뭡니까? 사람 죽지도 않았는데 봉분 만들어 놓고 미리 명당 자리 잡아 놓은 걸 말하죠. 이런 경우는 예장이라고도 하는데요. 분묘 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뿐만 아니라 분묘수호, 봉제사를 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변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따라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3번 분묘규직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표시만 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면 묘 이장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장해 준다고 했으면 이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증거 없으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 할 수 있으니까 문서로 이장하겠다 확약서 이렇게 받으면 되겠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장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4번 분묘규직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놨다가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해서 분묘규직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분묘규직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고요.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는 게 최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5번 분묘규직권이 미치는 범위 내라면 합장을 위한 단분 형태의 분묘를 다시 설치하는 것은 허용된다 했는데 단분이든 쌍분이든 안 됩니다. 단분은 봉분이 한 개 있는 게 단분이죠. 쌍분은 봉분이 2개 있는 게 쌍분인데요. 단분이든 쌍분이든 모두 안 됩니다. 합장을 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1의 기본적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본적 확인사항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역 바닥면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이거는 그 집에 안 들어가 보면 모르잖아요. 집에 들어가려면 주인 동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조건 이것도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 집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이고 그 다음 디귿, 비선호시설 이거는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습니다. 쓰레기 조각장, 열병합 발전소 뭐 이런 것 뭐가 비선호시설인지 법에 명시된 거는 없습니다. 도로 등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는 건축물 내장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 수 있는 건 기본 확인사항, 주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세부 확인사항이 뭐가 있냐면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 보면 실제 권리관계,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이게 세부 확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 문제입니다. 확인설명서 2의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에 기재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답은 주차장이네요. 3번 주차장. 주차장은 입지 조건이죠.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입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죠. 도대주 교판할 때 도는 도로, 대는 대중교통, 주는 주차장, 교는 교육시설, 판은 판매, 의료시설을 말합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입니다. 2022년 5월 24일 갑과 을은 맹신탁 약정을 하고 갑이 을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을이 매도인 병과 갑과 을 사이의 맹신탁 약정을 모르는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 명의로 격려한 뒤 을이 정과 매매계약을 체결,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게 소위
계약맹신탁입니다. 계약맹신탁이 되겠습니다. 1번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맹신탁약정. 맹신탁은 원칙적으로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맹신탁이 유효한 것은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멘탈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효 맞고요. 그 다음에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을과 병 간의 매매계약에 맞습니다. 병이 매도인입니다. 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이면서 또한 수탁자입니다. 그리고 갑이 신탁자입니다. 소위 계약명신탁자죠. 그리고 정이 제3자입니다. 그래서 병 매도인과 을 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은 병이 선의일 때는 유효합니다. 병이 악이면, 즉 병이 명신탁 약정을 알았더라면 무효인데 이게 지금 몰랐다고 돼 있죠. 몰랐다고 모른다고 돼 있으니까 유효한 거 맞습니다. 3번 을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이 유효하고요. 4번 정이 명신탁 약정을 알았더라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정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3자는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정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무효가 됩니다.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5년 이하의 징역,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시험에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그 기간의 유효함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이 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3번 다세대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다세대주택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X네요. 공동주택은 정확한 동호수 기재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단독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에 보면 단다 다공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단독주택이고요. 아연 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가구는 동호수 안 적어도 됩니다. 단다 다공 아연 다기 특히 다자 돌림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세대 공동주택이고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이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4번 임차인이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 설정 등일이 모두 같은 경우 경매시 배당에는 저당권이 우선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되는데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도 근저당 설정 등기하고 같은 날에 했으니까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우선 면제 받으려면 먼저 대항력이 생겨야 되거든요. 5번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은 이 말은 최우선 면제를 말하는 거죠.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다만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38번입니다. 환산보증금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환산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저는 임시표준대개권해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있네요. 임시특례입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차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차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2개가 있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또 3개월 이상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가지고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이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계약갱신요구권, 3개의 차임액 연체 시 해지하는 것, 대항력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자, 다음은 39번입니다. 경매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증명 제출해야 매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농지법 개정으로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매각 허가 결정은 일주일 이내에 하거든요. 일주일 후에 매각 기일로부터 일주일 만에 매각 결정을 하는데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옛날에는 4일 이내 발급해 주는데 지금은 7일 이내 발급해 주고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14일 이내 발급을 받아야 되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만약 14일이라면 7일 안에 일주일 안에 제출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앞으로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죠. 2번 기일입찰에서 매수보증금은 매수 신고가격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분의 1이 아니라 응찰가, 입찰가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됩니다. 다만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하고 있어야 되죠. 즉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자, 경매에서는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촉탁 등기를 신청한 때 X,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때 X입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왜? 재매각이라는 것은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서 재매각이 이루어졌는데 또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보증금만 내고 잔금 안 내고 이러면 고의로 계속해서 경매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범위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암기 프린터는 34번에 보면 할 수 있는 것 7가지 적어놨습니다. 매수 신청 보정 제공, 입찰표 작성, 차순위 매수 신고, 보증금 돌려달라는 것,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기일 변경 신청, 인도 명령 신청 이런 것들은 소송 대리이기 때문에 소송 대리는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소송 대리는 안 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금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명령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트 42번에 동그라미 10번에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해커서 제 3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